자, 이번 시간에서는 덴탈 캐드캠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스캐너 중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캐너인 3쉐입을 예시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쉐입 메인 화면에서 스캔을 할 수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요. 지금 아래와 같은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서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보면은요. 자, 맨 처음 이제 창 왼쪽 화면을 먼저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그 작업 도구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이제 이런 아이콘들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스캔을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스캔을 하고 나면은 지금 이렇게 4번, 동그라미 4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죠. 이 아이콘들이 의미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4번에 해당하는 아이콘들을 좀 축약해서 이 작은 네모 박스를 가지고 보면은요. 자, 문서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파란색 치아 모양이 있죠. 그 다음에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선은 오더, 즉 치과 의뢰서처럼 내가 어떻게 보철물을 디자인하겠다라는 명령어를 내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요 created처럼 요 문서 모양의 아이콘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문서 모양으로 아이콘이 생성이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캐닝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내가 내린 오더대로 이제 컴퓨터가 스캔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캔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요, 문서 모양이었던 이 아이콘이 이 스캐너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오더만 내려져 있던 상태에서 스캐닝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스캔이 완료됐다라는 알림 표시를 이렇게 스캐너 모양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스캔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모델링, 즉 디자인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치아 형상을 디자인을 하고 나면은 이번에는 스캐너 모양의 아이콘이 이렇게 치아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아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뀌고 난 상태에 이 데이터를 어딘가로 전송을 하겠다. 혹은 뭐 가공할 수 있는 곳으로 전송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전송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렇게 accepted라고 체크 표시가 되게끔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아이콘 모양이 바뀌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스캔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캔을 하겠다고 처음 이렇게 오더 창, 아까 그 문서 표시 있죠? 그러면 문서 표시가 완료가 되려면은 이 창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새 주문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런 주문 양식이 뜹니다. 이렇게 주문 양식 창을 불러오는 방법은요. 메인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새 주문 이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화면 자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주문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그 글자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주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이 주문 양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왼쪽에 연구소 정보를 시작한 그 화면이 하나가 있고요. 가운데에 주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요 이제 가운데 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스캔 설정 부분을 통해서 나와 있는 항목들. 그 다음에 가운데 주문 세부 정보라고 이제 나타나 있는 요 이렇게 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왼쪽에는 연구소 정보 밑에 작업자라고 되어 있죠? 테크니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기공소에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디자인하는 작업자가 여러 명이다. 뭐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명이서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작업자를 내 이름으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은정이라는 사람이 작업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차은우라는 사람이 작업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작업자를 배은정으로 해놓을 수도 있고, 뭐 차은우로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되면은 그 작업자마다 나중에 디자인된 파일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고객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고객 정보는 환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언제 이걸 제작을 했고, 언제까지 제작을 완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아래쪽 환자 정보에는 성, 이름,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위에 external lab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만약에 내가 이 작업을 외부 기공소에 의뢰를 하겠다라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뭐 기공소 이름을 추가를 해도 되겠고요. 혹은 뭐 치과 이름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맨 아래 칸의 설명에서는요, 이 환자가 갖고 있는 특이사항이라든지 디자인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관리하기라든지 정보를 누락하지 않고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문 설정, 가운데에 가장 윗칸에 있는 주문 설정을 보시면은요, 주문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문 번호는 주의하셔야 될 게 고유 번호이기 때문에 한번 설정이 되면은 바꿀 수가 없고요. 수정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을 동일하게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주문 번호를 적으실 때는 오늘 날짜라든지 아니면 환자 이름과 환자가 보통 한 케이스만 보처를 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여러 개 우리가 이제 치아 상하는 것도 이번에는 뭐 한쪽만 수복하지만 또 뭐 몇 년 후에는 다른 쪽도 수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뭐 날짜, 환자 이름, 그 다음에 오늘 수복할 그 치아의 치식 이런 것들 같이 적어주면은 주문 번호가 겹치거나 하지가 않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문을 완료하고 나면은 그 창에는 요 주문 번호가 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문 번호에 이제 환자의 이름 정도는 넣어주는 게 나중에 우리가 다시 뭐 재디자인을 한다든지 재제작을 해야 될 때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도는 중요하냐, 뭐 보통이냐, 중요도 높으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항목이고요. 디자인 모듈은 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에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뭐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하고 혹은 버전이 조금 바뀌기도 하는데 버전이 바뀌거나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가지고 있는 모듈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모듈이 어떤 모듈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주거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항목들입니다. 자,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은요, 스캔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체 유형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체 유형에서 모델을 의미하는 부분은요, 석고 모형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모델은 석고 모형, 혹은 이게 석고 모형이 아니라, 스캔이 되어져서 온 경우도 있겠고, 혹은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을 하겠다라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때는 뭐, 이 모델이 아닌 이제 다른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대합치에는 없음 혹은 이제 대합치를 스캐닝을 할 경우에는 이제 대합치를 스캔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대합치를 모델로 즉 석고 모형으로 스캐닝을 하지 않고 바이트를 스캔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대합치 모델이 아닌 다른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인접 영역 스캔에서는요, 내가 지대치가 있고 그 지대치가 지금 그 소행이 다 된 상태라서 자, 착탈이 가능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섹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요 대합치, 내가 스캔을 해야 되는 요 치아들이 하나하나 개개의 치아로 나눠져 있지 않다. 그래서 한꺼번에 스캐닝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요 B 섹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왁스업으로 디자인된 이미 내가 치아 디자인을 한다라기보다는 왁스업을 해서 그 왁스업된 것을 스캔을 해서 그거를 보철물 디자인에 적용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그 밑에 인접 영역 스캔 섹션 아래 칸에 있는 그 아이콘들 있죠? 그것을 클릭을 해주면 왁스업 한 것까지 선택을 해서 스캐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주문 세부 정보란을 보시면은요. 자, 상하악 치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내가 수복해야 될 그 치아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선택된 치아는요. 빨간색 테두리로 바뀌게 되고요. 선택된 치아를 가지고 자, 크라운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뭐 코핑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버트먼트를 만들 것이냐 라는 것들은 그 치아가 나열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가장 위쪽에 있는 거 have라고 지금 쓰여 있잖아요. 그 have는 크라운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크라운이 have를 선택을 하면은 크라운이 디자인 되게 되는데 이때 이 have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가상의 치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코핑에는 우리가 크라운 라이브러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일률적인 두께로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가상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가 없고요. 프레임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아예 라이브러리 자체가 불러와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뭐 크라운에서도 인레이, 뭐 라미네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라운 형상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런 have, 즉 치아 크라운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디자인 형태에 따라 have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프레임을 선택하시거나 해서 디자인하시면 되겠고요. 기타 뭐 덴처라든지 교정 장치라든지 혹은 나는 석고 모형 자체를 3D 프린터용으로 뽑아내겠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있는 모델을 선택을 해주셔도 즉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는 툴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것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문 번호 가장 바뀌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설정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체 유형 대합치, 그 다음에 주문 세부 정보 안에서 치아 선택,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수복할 것이냐를 선택해 주는 거, 요 정도는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꼭 안 넣어도 된다라는 것들은 왼쪽에 연구소 정보부터 고객 정보, 환자 정보는 사실상 데이터를 안 넣어도 디자인하는데 크게 뭐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문 번호라든지 개체 유형 대합치, 그 다음에 치아에 대한 어떤 디자인 도구,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지 않거나 설정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작업할 때 조금 힘들어지거나 아예 저장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스캐닝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이제 주문 과정이 먼저겠죠. 이 주문 오더를 내릴 때는 환자 이름이라든지 치식, 그 다음에 치아의 특징, 예를 들자면 뭐 크라운으로 디자인할 것이다, 아니면 코핑으로 디자인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의뢰서를 통해서 의뢰서에 있는 대로 입력을 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치아를 지르코니아로 수복할 것이다, 코발트 크롬으로 수복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 재료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맞게끔 이 디자인 과정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재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뢰서를 바탕으로 써져 있는 모든 환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지만 나중에 디자인 작업을 번복한다든지 잘못 디자인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오더를 내리고 나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캐닝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의 스캐너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스캔 과정을 이제 진행하는 컴퓨터가 이 스캐너 사양에 맞춰서 준비가 되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3쉐입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석을 통해서 착탈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지대치가 포함된 치열, 그
다음에 대합치도 스캔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대합치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까만색 요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석 이외에 요 점착제, 이제 블루텍을 많이 쓰는데 요것을 붙여가지고 끈적끈적거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치아라든지 지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요 점착제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자, 예시로 지금 싱글 코핑 스캐닝 과정을 보시면은요, 요 지대치 하나를 넣고선 스캐닝 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캔을 하게 되면은 요 스캐너한테 여기가 몇 번 치아고 여기가 몇 번 치아라는 것을 알려줘야겠죠. 우리는 보면은 전문가기 때문에 이 치아가 어디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사실 그런 것들을 아직은 인지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한테 여기가 몇 번 치아야 라고 알려주는 이제 선택하는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요. 이게 우리가 핀 작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핀 하단, 즉 모델 하단 쪽에는 핀 슬리브가 그 하단 쪽에 그 러버가 없으면은요. 점착제로 인해서 이렇게 핀 작업된 부분이 살짝 미세하게 뜰 수가 있어요. 이게 육안으로 지금 보이게끔 해서 사진을 찍은 상태지만 우리가 이게 육안으로 안 보이고 굉장히 미세하게 뜨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뜬 상태에서 스캐닝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최종 완성돼서 환자 구강 안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뭐냐? 그 교합이 굉장히 높겠죠. 화이트가 굉장히 높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착제로 붙인 다음에는 항상 섞고 요 모양 핀 작업된 부분들을 한 번씩 꾹꾹 눌러주면서 혹시 들뜬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거쳐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싱글 코핑 스캔하고 디자인은 과정에 대해서 살짝 보도록 할게요. 2분 안에 스캔과 디자인이 완료가 된다라는 영상입니다. 지금 이제 주문창을 세 창을 열어서 주문을 내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치아를 선택을 하고 코핑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코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스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스캐닝 과정으로 넘어가지겠죠. 자, 스캔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요. 한 25초, 26초쯤 경과됐는데 스캔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스캐너의 특징은 레이저 타입이겠죠. 자, 레이저 타입으로 삥 돌아가면서 이제 치아의 전체적인 영상을 스캐닝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그 점과 점이 만들어지고 그 점과 점을 연결한 선이 만들어진 삼각형이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게 되면은 서피스 데이터가, 메쉬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두께감이 전혀 없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약 1분 정도가 경과를 했고요. 자, 스캔이 1분 5초 정도 됐을 때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싱글 지대치에 대해서 스캐닝 완료가 됐고 바로 디자인 과정으로 넘어가지는데요. 이 디자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코핑, 즉 일률적인 두께의 한 겹의 그 부처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크라운 라이브러리 불러와줄 필요가 없겠죠. 자, 지금 하는 작업 과정은요, 마진을 설정하고 보철물이 들어갈 삽입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언더컷이 있는지 없는지 마진 부분에 이런 마진이 다 괜찮은지 확인을 해서 지금 내면값, 내면 스페이스 시멘이 들어갈 공간을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률적인 두께의 코핑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 보철물 같은 경우에는 지르코니아로 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 0.5mm 정도의 두께가 씌워졌고요. 이렇게 2분이 안 되는 시간에 싱글 코핑을 스캐닝하고 디자인하는 것까지 완료가 됐겠죠. 어떤가요?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고 쉽게 디자인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캔 과정에서는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자, 불필요한 부분을 왜 삭제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스캔된 데이터를 삭제를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데이터로 가지고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스캔 데이터 자체의 그 저장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단순하게 디자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이 정도의 데이터 양 크게 의미는 없지만, 자, 전체적으로 풀로 우리가 프라치로 만약에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 데이터로 인해서 컴퓨터가 뭐 처리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애초에 조금 데이터를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해서 데이터 자체의 양을 좀 줄여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작업할 때 시야를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즉 뭐 점착제라든지 모형의 이런 기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작업할 때 시야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작업 자체는 3D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서 보게 되면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에서 만약에 이런 불필요한 부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 보고 싶은 부분이 안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 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런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제거를 해줄 때 한 가지 팁은 이왕이면 이런 이제 교합 평면을 고려해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즉, 뭐 좌측 우측을 제거를 할 때 좌우측이 약간 이제 패럴로 평행하지 않거나 좀 삐뚤게 이렇게 제거가 되면은요. 상대적으로 보철문 디자인하고 그 대합치와의 관계를 볼 때도 이런 부분이 조금 삐뚤어지거나 평행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거를 할 때는 교합 평면에 맞춰서 고려를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캔을 하게 되면은요, 중복된 스캐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교합 관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대치가 만약에 상악을 우리가 수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상악 지대치가 포함된 상악 치어를 한번 스캐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합치인 하악도 스캐닝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교합 관계 확인을 위해서 상악과 하악의 이제 교합을 물린 상태에서도 스캐닝을 한번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상악 데이터도 2개가 될 것이고 하악 데이터도 2개가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트를 물려서 즉 상악과 하악을 교합시킨 상태로 얻어진 스캔 데이터에 따로따로 떴던 스캔 데이터들을 합치는 얼라인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 얼라인 작업을 거칠 때는 이렇게 세 점을 찍어서 겹쳐지게 해주면 되는데요. 최근에 나온 스캐너들은 보통 이런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3포인트 얼라인 작업을 거치지 않더라도 내가 스캔을 하면은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찾아서 스스로 잘 달라붙습니다. 즉 자동 정렬이 요즘에 나온 스캐너들은 웬만하면 다 잘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굳이 거치지 않고는 있지만 만약에 스캔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렬하지 못했다, 자동 정렬에 실패를 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최소 3점을 찍어서 정렬 과정을 거치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스캔된 데이터가 2개가 생기잖아요. 즉, 교합 물려서 스캔된 데이터 하나, 그 다음에 각각 스캔 데이터 하나씩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2개를 다 사용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오른쪽 사진처럼 교합된 스캔된 데이터에 각각 스캔된 데이터들이 달라붙게 되면은요, 각각 스캔된 데이터들이 이 위치에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교합된 스캔된 데이터는 삭제가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교합을 시켜서 스캔을 하게 되면은요, 교합을 하기 위해서 뭐 왁스로도 붙이고 혹은 뭐 나무젓가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교합을 시키게 되게 되는데요. 스캐너는 이게 나무젓가락인지 왁스인지 알지 못합니다. 즉, 이런 것들이 전체 다 스캐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스캔 데이터가 정확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교합을 하기 위해서 뭐 나무젓가락이나 왁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이 데이터는 위치만, 이 위치가 이 교합 관계에 필요한 위치라는 것만 인식을 시켜주고 나중에는 사라지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교합을 해서 스캐닝 할 때는 뭐 나무젓가락을 쓰셔도 되고 왁스를 쓰셔도 되고 뭐 교합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전혀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요거에서 사라진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요거를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스캐닝을 할 때 조금 더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은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유는 데이터도 줄이고 작업할 때 시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삭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금속성이 있는 경우는 난반사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뿌린다든지 파우더로 도포를 해서 스캐닝을 하되 대신 이것에 대해서 두께감은 생길 수가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자동 정렬 기능이 있긴 하지만 자동 정렬이 안 될 경우에는 최소 3점을 찍어서 정렬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점책제로 인해서 핀 작업한 부분이 미세하게 뜰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점착제로 모형을 붙이고 나서는 핀 작업된 부분들을 한 번씩 꾹꾹 눌러주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 체크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하자면은요. 자, 첫 번째 스캐너 보정을 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스캐닝을 하게 되면은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거치면서 요 스캔의 원점이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작업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한다. 하루에 뭐 30케이스 이상, 100케이스 뭐 이렇게 스캐닝 과정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매일매일 스캐너 보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매일매일 하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다라고 할 경우에도 최소 일주일에서 정말 아무리 못해도 보름에 한 번 정도는 스캐너 보정을 해서 원점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게 스캐너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스캐너는 얘가 치하고 얘가 왁스고 이런 거를 전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캔을 할 그 석고 모형에 이물질이라든지 혹은 기포가 있을 경우에는요. 그 기포까지 다 스캐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철물을 디자인할 때 그 보철물에 똑같이 기포가 인기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항상 스캐닝 하기 전에 모형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점착제에 모형이 붙인 후에 뜨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합치랑 교합시켜서 스캔을 하실 때 바이트를 정확하게 위치시켰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바이트의 경우 보통 이제 탄력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꽉 물리지 않을 경우에는 모형이 뜨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바이트를 인계시켜서 우리가 이제 마운팅이라든지 상악을 붙이실 때는요. 혹시 뜨는 부분이 없는지 이것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얼라인 할 때 3점이 가능하면은 위치가 서로 일치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 도포도 균일하게. 이게 이제 균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은 파우더가 많이 도포가 되어 있고 한쪽은 파우더가 적게 도포가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보철물의 두께나 내면값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스캔 과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특히 이 스캔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스캔 과정상에서 주의해야 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과제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